자, 강경래 기자와 함께하는 IT 관련 시간입니다. 지금도 그 This is인가요? 예, This is IT라는 예. 제목으로 This 나오고 is IT로 있습니다만, 지금도.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중소형주, 예. 그 IT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분야의 중소형주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고 개인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그걸 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네. 지난주에 유진테크를 이야기하셨었나 보네요. 네, 2주 전에 그 유진테크 언급을 했었습니다. 2주 전에? 네네. 그 후에 좀 주가 많이 올랐네요? 네네네. 어떤 이유에서 많이 올랐던 건지, 그리고 그 당시 이야기해 준 것과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그 유진테크를 제가 지난해 10월인가 그때도 이제 올해 이제 반도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때 최고로 그 주목해야 될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몇 차례? 2주 전에도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유가 그 LPCVD라고 그 도쿄일렉트론이나 그 미국의 그 어플라이드 같은 그 큰 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분야에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출을 했고 지금 그 장비 경쟁력이 그 해외 기업들 못지않은 하지만 또 가격은 그 좀 더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이닉스하고만 거래를 하다가 3년 전부터 그 삼성하고 거래를 시작했고요. 그 지난해 그 3월에는 그 삼성전자 협력사에도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이전까지 이제 하이닉스 위주의 매출 구도가 이제 지난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같이 고른 그런 분포가 됐고요. 올해는 그 삼성이 15조라는 거대 투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제 5조 안팎의 그런 또 많은 투자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 수혜가 가장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유진테크 참 네네. 지금 약간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네네. 저희 그 게시판에도 네네. 이거 좀 다시 리뷰해달라고 강경래 기자님한테 부탁하는 글 올라온 거 언뜻 본 기억이 나네요. 예. 유진테크 작년에 74% 올랐는데 올해 네네. 2달도 채 안 됐죠. 근데 벌써 예. 한 38% 예. 많이 올랐네요. 네. 물론 기자들이 실적을 추정하고 목표 주가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당시 목표 주가나 이런 게 방송이 됐었던가요? 주가까지는 아니었고요. 그 실적 쪽으로 좀 말씀을 실적 드렸습니다. 쪽으로? 그 지난해 실적이 이제 1,300억에서 영업이익률이 한 20% 중반. 거의 우리나라 장비 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그 올해도 한 2,000억 정도의 매출 그리고 또 20% 이상의 그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수치가 머릿속에 다 있나 보네요. 네, 올해 봤으니까. 그 사장님들 다 친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 소개해 주실 기업들 앞에서 간단하게 이제 셋톱박스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 어떤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나요? 예.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셋탑박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자들의 불만. 그 본인들의 불만. 그 회사 예. 관계자들도? 예. 왜요? 일단 다른 업종에 비해서 너무 우린 저평가되어 있다. 우리 회사 너무 저평가다? 네, 그런 생각들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는 제가 좀 드리진 않겠고요. 대신 이제 지난해 실적과 또 올해 예상 실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저평가인지에 대한 판단은 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하셨으면 하고요. 우선 올해 셋탑박스 업계에 호재가 있다면 우선 영국 런던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런던 올림픽이 있고 디지털 전환 지금 TV에서 광고 많이 하고 있죠. 예. 올해 우리나라도 지금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되고 말에 난다고 하죠.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올해까지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디지털로 모두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예, TV를 또 많이 보게 되죠. 그 대선이 끼게 되면. 그래서 미국하고 프랑스 또 한 9일 정도 남았죠. 러시아에 이제 대선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초에 이제 그 대선이 있죠. 또 미국 경기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중남미 시장, 중남미 셋탑박스 시장이 모토로라의 텃밭이었습니다. 예. 모토로라의 텃밭이었는데 모토로라가 너무 이렇게 자기가 독점하다 보니까 셋탑박스 가격을 높이고 또 서비스 질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예. 이 틈바구니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치고 들어가서 가격 다운시키고 그다음에 현지에 지사 만들어가지고 애프터 서비스 우리나라 서비스 참 좋지 않습니까? 예. 모든 면에서 서비스 강화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중남미 시장에서 포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셋톱박스 코스닥 기업 하나 좀
간단하게 취재를 했을 때 네네. 북미 쪽은 워낙에 그 선진국 기업들이 좀 세게 잡고 있어서 좀 네네. 어려운데 네네. 남미나 그쪽 뭐 아시아나 신흥시장 쪽으로는 충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네네. 자신을 하더라고요. 네네. 남미 쪽에서도 뭐 올해 뭐 계획 같은 게 좀 이렇게 수치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업체별로? 아, 예. 지금 보면 휴맥스가 지난해 그 500억 정도 그 중남미에서 매출했는데 네. 올해 900억, 한 오. 2배 정도죠. 예. 그리고 또 홈캐스트가 지난해 20억이라는 첫 매출을 냈는데 예. 올해 이제 300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예. 거의 뭐 시작 단계였는데 네네. 올해는 본격화. 본격화하겠다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 디지털 테크도 이제 지난해 20억 정도 매출 처음 올렸는데요. 올해 한 2배 이상,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매출을 그 올린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뭐 증가율로 보면 상당한데 이제 네네. 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성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네네. 이들 업체들이 남미 시장에서 경쟁으로도 네네.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경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워낙 거기 그동안 시장이 또 커지고 모토로라 자체가 너무 이렇게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야금야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경쟁보다는 조금 같이 나눠먹기식의 남의 시장 그런, 같이 빼앗아 오는 빼앗아 가는 그런 구도가 그게 가장 보이고 좋은 있습니다. 이제 국내 업체들의 윈윈이 될 텐데 네네. 그 중에서 좀 업체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선은 아직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두 곳 회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 예. 어딘가요? 우선 다음 주 월요일 27일에 실적을 앞두고 있는 홈캐스트입니다. 홈캐스트. 네, 홈캐스트 지난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각각 20% 안팎, 20% 그리고 또 140% 정도 증가한 수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140% 는다. 매출이 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또 공시에 걸리기 그쵸. 때문에 1,600억 중반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20억 중반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 2위 성적이고요. 영업이익이 역대 1위입니다. 역대 1위. 그래서 한 자릿수 후반의 이익률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홈캐스트 매출이 한 1,600억 정도 예상된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HTS에서도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로 네, 나와 있는 것도 얼추 한 1,600억 정도의 매출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69억 원 정도가 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공시 위반입니다. 네, 공시 위반입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홈캐스트 말고는 또 어디가 있죠? 홈캐스트 이외에 아리온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예. 아리온은 다음 주 금요일 3월 2일쯤에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홈캐스트 네. 좀 이야기를 먼저 좀 푼 다음에 아리온 이야기로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예. 홈캐스트가 이제 2000년 창업한 이래로 인도하고 중동 같은 신흥시장을 공략을 해가지고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다가 2009년에 금융사태를 맞으면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때 이제 인도 중심의 그런 비즈니스를 이제 유럽하고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2010년에 미국과 유럽 매출 비중이 각각 13%하고 17%였는데요. 지난해 미국하고 유럽 매출 비중을 20%에서 30% 사이로 끌어올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동안 신흥시장 중심의 저가형 제품의 판매를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고가형 중심의 미국, 유럽 선진시장 중심, 고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자연히 늘어나고 또 수익 구조가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앞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세트박스 코스닥 업체 하나 취재를 했었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홈캐스트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이보선 대표 인터뷰 장면도 저희 이 시간이었나요? 주주클럽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가 당시에도 상당히 이제 좋게 전망을 했었고 그때 많이 올랐죠. 2011년 5월쯤이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한 3,300원? 3,200원이었는데 한때 이게 5,000원까지 갔었고 지금은 4,400원대. 퍼센테이지로 떨어졌다가 보면은 다시 또 4월 4분기 때 좀 올랐죠. 거의 지금 한 9개월 정도 지나서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고요. 앞에 아리온이요? 네, 아리온입니다. 아리온은 조금 더 작은 업체인가요? 예, 작은 규모입니다. 예. 작은 규모고 이 회사가 지난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말씀드리면 각각 전년보다 40%하고 125% 정도 증가한 걸로 예상됩니다. 매출은 한 660억에서 680억 사이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40억대 중반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게 6년 만에 현금 배당이 확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리온 같은 경우에. 예, 주주분들이 이제 조금 그 다른 돈을 또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식이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좀 아리온 같은 경우에는 네네.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를 기록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 회사가 그 아까 중남미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중남미 시작을 개척을 했습니다. 네, 2007년부터 개척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 아르헨티나와 칠레, 페루 등 그 차례차례 이제 그 개척을 해가면서 2010년에 이제 그 5년 만에 흑자를 전환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딱 한 2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었죠. 아리온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시가총액은 200억이 조금 안 되지만 네, 남미에는 우리나라 업체 중에 제일 먼저가 있었고 예, 제일 먼저 갔고요. 거기를 기반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5년 만에 턴어라운드를 하고 지난해는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그 전년보다 한 그 125% 정도 예, 증가한 늘었고. 그 수치가 또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셋톱박스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특히 이제 네네네. 시가총액 작은 업체들도 많아서 저희가 네네.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네네. 여기 말고 또 턴어라운드 한 곳이 또 있다고요? 또 있습니다. 현대 디지털 테크입니다. 현대 디지털 테크는 4년 만에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4년 만에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지난해 458억 매출에 영업이익 1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공시를 했고요. 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온 적자를 4년 만에 털어냈습니다. 올해는 그 30억가량 영업이익으로 흑자폭을 3배 정도 늘린다는 그런 계획을 했고요. 매출도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 디지털테크 매출이 한 60%? 네, 예. 올해 그렇게 예상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전망을 예, 한 거고 예. 현대 디지털테크도 시가총액은 역시 작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름은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이네요. 네, 네. 현대 뭐 그룹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요? 과거에 이제 현대전자의 그 미디어 사업부가 2008년쯤에 그 분사해가지고 설립됐는데 예.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매출 400억대 정도로 또 적자도 여기가 보는 회사. 옛날에 뭐 키코 손실도 많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키코. 좀 적자도 심했었고 키코 때문에 그 3년 동안 적자를 봤습니다. 그 늪에서 이제 벗어나오기 시작을 해서 예, 예. 여기도 턴어라운드를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턴어라운드 내용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예. 턴어라운드를 보면 우선은 앞으로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네. 이제 지난해 165억 키코 손실을 그 전액 상환했습니다. 이미 키코는 끝났고요. 예, 지나간 그리고 문제고. 올해부터 연간 15억 가량의 그 본사 임대 수익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전자 시절부터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 기업 규모에 비해서 큰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임대를 시작을 하면서 15억 정도 그 임대 수익이 날 예정이고요.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100명 이상 임직원을 현재 그 77명으로 굉장히 그 소규모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면 계속 흑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 그 시가총액은 좀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디지털텍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해주신 아리온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거의 다 한 200억 원 안팎의 시가총액. 예. 상당히 좀 작은 기업들이긴 한데 네네. 현대 디지털텍은 블랙박스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매출이 좀 큰가요? 차지하는- 적습니다. 아직 작고? 아직은 뭐 한 10억 정도. 지난해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매출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아직 한 10억 정도 규모입니다. 네. 그 뭐 너무 작은 기업들만 이야기를 했는데 국내에서 네네. 그 1등 셋톱박스 기업은 휴맥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휴맥스를 점검을 전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휴맥스 정말 2010년에 예. 그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매출을 달성한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정말 NHN하고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 이제 대기업 반열로 올라간 그 기업 중에서 이제 NHN하고 그 휴맥스 뭐 그리고 또 뭐 DS, LCD 뭐 그 정도 한 5손가락 안에 꼽히거든요. 1조 원 매출을 달성한 중소기업이. 네, 휴맥스가 그 사례였는데 지난해는 이제 9,776억 매출로 이제 또 1조 원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창사 이래로 매출이 꺾인 사례가 거의 유일하다고 그 회사 측에서는 얘기했는데요. 예. 올해는 이제 뭐 1조 500억에서 1조 1000억 정도 매출로 다시 이제 1조 원대를 회복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예. 아하, 네. 그렇군요. 2011년이 2010년보다는 더 안 좋았고 휴맥스 네, 같은 경우에 그렇죠. 다시 2012년에는 1조 원대 매출로 복귀를 2010년이 하겠다. 한 네.
8,400억대 매출이었고. 2010년 말씀이세요? 예, 예, 예. 1조 조금 넘었습니다. 2010년에 예, 이번에 1조가 다시 조금 그것을 넘었습니다. 회복하겠다. 그게 이제 회사 분할이 있었죠. 분할 이제 국내 기준과 또 연결 기준이 따르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경래 기자와 함께 셋톱박스 기업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같이 좀 인사드릴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